크리스천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다시 생각한다. 이 칼럼은 2021년 11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전 충북대학교 교수 최병암 박사가 쓴 칼럼입니다. 지난 8월 청주지검은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 결과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간첩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청주 간첩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진보좌파 정권이 수사한 간첩단 사건이기 때문인지 그동안 과거 좌파 언론에서 흔했던 조작 운운 보도는 당사자와 변호인들만의 주장에 그치고 있다. 이번 간첩단 사건은 북한의 지령문과 대북보고문이 다수 저장된 USB,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혈서, 공작금 수령 등 명백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어 법원으로서도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과거 수십 년 동안 진보좌파 진영이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보안법의 합성어이니 먼저 국가 공동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전을 위한 자기방어. 국가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8장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며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주변 부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청을 받아들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명하시면서 국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셨다. 왕으로 대표되는 국가는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신 백성들에 대한 징집권과 조세권을 갖는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와 권리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에 따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보다는 그래도 국가의 성립이 공동체 보호에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청한 왕정을 허락하셨다. 국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고려해 차선책으로 허락하신 제도로서 구성원들이 징집과 세금 부담을 감수하면서 지켜야 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보안은 무엇인가? 보안은 백성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 방위이다. 국방은 무력으로 뒷받침되며 무력은 징집된 장정과 병거와 말 그리고 무기와 장비로 표현된다. 또한 국방에는 무력뿐 아니라 지략이 필수적인데 이는 모세가 출애굽 후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현지 정탐사자 12명을 보내고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 정탐꾼 2명을 보낸 데서 알 수 있다. 여기서 정탐꾼은 지금의 간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적에 대한 정탐 활동과 적의 정탐을 철저하게 막는 반정탐 활동은 국방의 핵심 지략이며 이는 엄정한 인적 기관과 치밀한 법 체계로 달성된다. 현대 국가들이 훈련된 정보 방첩 기관과 치밀한 보안 법제를 유지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진보좌파 진영에서 도식적으로 주장하는 과거 유산, 인권유린법 등의 부끄러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국가 공동체의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로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현 국가보안법은 국민 인권과 국가 안전 법익한 균형 근거 구비.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간 좌파 세력이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폐지의 첫 번째 논거는 인권 침해이다. 국가 안전이라는 법익 실현을 위해 국민 인권이라는 법익을 희생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먼저 국가보안법 제1조 2항에서 이 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해석 적용을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중대한 보호법익 간 균형을 도모하는 근거 조항이다. 좌파학자들은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인권 침해를 전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반대를 위한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통상 인권 침해는 법률에 내장된 것이 아니라 수사 등 법률 운용에서 발생한다. 우리 법원은 오래전부터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증거주의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은 소위 빼박 증거가 아니면 법원에 제시하지 않는다.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맹세 혈서, 공작금 수령, 각종 지령문, 보고문 등 명백한 실물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1990년대 이후 수사당국이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고자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만큼 신중하게 정개한 수사 분야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 대상인 간첩단 혐의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장하는 인권 침해, 증거 조작 말고 법원과 책임 있는 언론이 인정하는 국가보안법 수사 관련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1990년대 중부지역당 간첩 사건, 2000년대 1심의 간첩단 사건, 2010년대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적용 사안에서 법원이 인권 침해나 증거 조작을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실형 확정 후 반대 증거 등이 드러나 재심이 청구된 적도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거는 인정되기 힘들며 지난 20여 년간 수사 과정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 지난 20여 년간 국가보안법 수사에서 인권, 자유권 침해가 있었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두 번째 근거는 이 법이 국민의 자유권 제한, 특히 사상의 자유를 통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행위처벌형법이라기보다 사상처벌형법의 성격을 띤 국민 자유권 침해법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제7조 찬양 고무 등을 말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리한 법률 논쟁은 이 글의 논점이 아니다. 다만 국민 자유권 침해법이라는 비판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전혀 와 닿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제7조를 적용해 행위가 아닌 생각을 근거로 처벌한 사례는 지난 20년간 없다. 법원도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한 적이 없었고 수사당국도 좌파 진영이 사상통제로 주장해온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는 물론 이적 표현물 소지 배포 등 행위에 대해서도 2000년대 들어 기소한 사례가 없다. 정권의 문민화가 진행되면서 제7조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보수 정권 시절 여권은 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제7조 등 논란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면 폐지를 주장해 무산되었다. 국가보안법이 행위뿐 아니라 사상을 처벌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런 사례가 없어 공허하다. 오히려 명백한 범법 행위의 증거들이 있어도 처벌되지 않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의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더욱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절대부정 허용하는 순진한 공동체가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제기하는 인권과 자유권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의 관점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다. 왜냐하면 인권의 뿌리가 성경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왜 존귀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만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존귀하다. 인간의 정신도 물질의 작용이라는 공산주의 유물론이나 인간이 무기물에서 유기물, 유기물에서 초등생물을 거쳐 변화해온 존재라는 진화론 관점에서는 인권의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그토록 사람의 권리를 강조하면서도 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와 체제를 만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유의 근원도 성경에 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인간에게 자유권을 주셨으며 이 자유권은 죄로 타락한 후에도 유보되지 않았다. 이는 자유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16세기 이후 천부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프로테스탄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 공동체에서 인권과 자유권은 절대 행사 권리가 아니다. 나의 권리가 남의 권리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행사되는 방식으로 향유하는 권리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권과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체이지만 체제에 대한 절대 부정을 허용하는 순진한 공동체가 아니다. 사상의 자유도 그 자유를 절대 부정하는 사상은 배제한다. 바로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체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를 일체 불허하며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한 국가의 전복과 파괴 및 공격과 복속을 국가 목표로 한다. 이를 대한민국만큼 생생하게 경험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공산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국가와 같은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방어권을 행사한다. 구시대의 유물, 선진국 모두 촘촘한 체제 방어 법체계 운영. 좌파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냉전 시대의 유물로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문명국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 악법으로 선진국에는 없는 법이라고 규정해 비판한다.
정말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단일법이 아니라 여러 법률로 촘촘히 규율하고 있다. 공산주의 활동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하는 공산주의규제법이 있고, 공산주의 계열 단체의 연방정부 등록을 강제하여 FBI 등 수사당국이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맥카렌 법이 있으며, 미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국내외 테러단체 등의 세력을 감시 차단 와해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미국 자유법도 있다. 미국 주재 경험이 있는 외교관 등 외국의 공직자들은 미국이 체제 수호를 위해 거의 편집증 수준의 사법 체계를 가동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미국 사회에는 그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중하지만 언제든 침투 공격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한 것이다. 독일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해하는 세력이 결사 조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유사 대체 조직까지도 금하는 결사법 등으로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인권과 자유권을 헌법 가치로 확립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명칭과 체계만 다를 뿐 거의 모두 체제 방어 법 체계를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체제 위의 세력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사법행정 과정에서 인권 자유권이라는 개인의 중대 법익이 국가 안전이라는 공동체 법익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적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사법당국은 특히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혐의자들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운용하고 있다. 국민들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인권 침해, 과잉수사, 증거 조작 등 있어서는 안 될 내용에 대한 보도를 접한 기억이 거의 없을 것이다. 체제 방어를 위한 국가보안법, 존치하의 사법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지혜. 따라서 국가보안법 자체의 존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최대한의 인권보장 장치와 함께 논란 있는 일부 모호한 조항 개정 등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선진국들이 체제 수호를 위해 법체계를 전면 폐지하는 사례는 드물다.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미국의 공산주의규제법과 맥카렌법, 독일의 결사법, 일본의 체제 수호법이라 할 수 있는 파괴활동 방지법 등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게 된 조항이 있으면 수사당국의 적용 배제나 최고법원 판결로 사문화시키는 등의 조치로 변화에 대응해왔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운용해온 방식이다. 좌파 진영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그 논거에 있어서나 비교법 측면에서 볼 때 타당성이 없다. 또한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자신들에게 극도로 우호적인 정부에 대해서도 침투 공작을 멈추지 않는 공산주의 북한의 존재는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성경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하며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는 폐지 노력은 철회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 국민의 삶은 국민 각자가 책임진다.